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네, 2주 잘 지내셨죠? 네, 중간고사 대체까지 하고, 저번 주에 제가 피시방 사정으로, 음,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휴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한 뭐 하루 이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좀 너그러이 해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은 뭐, 그제, 어제, 뭐 오늘, 네까지도 확진자가 좀 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네, 뭐 그냥 쭉 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기말고사는 네, 확진자 추세를 봐서 네, 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네, 안 되면 기말 대체 과제는 중간을 다들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말 대체 과제를 조금 더 변별력을 위해서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네, 했습니다, 여러분. 네, 2주 만에 뵈니까 여러분 뭐 그동안 그 뭐죠? 네, 배웠던 게 생각이 안 났을 때는데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네, 복습과 함께 이번 주는 이제 개별 기본권에 대해서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이전부터 저기 2주 전까지는 어떤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총각 부분, 그다음에 어떤 그 기본권의 일반에 대해서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차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과목이 헌법과 인권이잖아요. 네. 그 인권이 헌법 속에 편입이 되면 비로소 예, 기본권이고 따지면 기본권의 기본은 네, 인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기본권의 바탕은 인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인권이 헌법 속에 편입되는 순간 그게 개명을 한다 그랬죠. 네. 기본권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의 바탕은 다 인권이다 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가장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행복 추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헌법 제1조부터 9조까지는 약간 헌법의 총괄 같은 부분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 뭐 조금 더 포함하면 39조까지 이제 개별 기본권에 대해서 즉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자연 속에 있던 어떤 인권이 여러 사람의 동의와 그다음에 강력하게 헌법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요구 때문에 헌법에 편입이 돼서 기본권이라고 불리는데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10조부터 39조까지 기본권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있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헌법이 10조부터 39조까지 기본권 규정을 싸그리 삭제를 하고 모두 삭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권을 보호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지 헌법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그런 기본권들이 전부 다 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우리 헌법에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뭐죠? 우리가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10조부터 39조까지 기본권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 열거 맞나요? 아니죠. 예시죠. 예시. 그쵸? 예시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다시 한번 뭐죠? 확인하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헌법에서 제10조부터 39조까지 다시 한번 헌법에서 선언하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쵸? 헌법의 원래 헌법의 전제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헌법이 이를 명시하고 확인하고 선언하는 효력을 가진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저번 시간 때까지 1주차부터 했던 그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개별 기본권은 네, 좀 재미가 있죠. 그렇죠. 네. 1번 행복 추구권 제 헌법 제10조. 자, 우리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그래서 전문이 뭐죠? 네. 문장이 있으면 앞에 부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전문에서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여러분 지금 헌법 제10조 보시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쵸? 나와 있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따라오는 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게 따라오죠.
이 행복추구권은 이제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자, 행복추구권을 자, 추가한 후에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제9차 개정 헌법이죠. 1987년 네, 마지막으로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행복추구권이 1980년 즉 제8차 개정 헌법 제5공화국이고 지금 현재는 뭐죠? 1987년 헌법의 제6공화국에 우리가 지금 이르고 있죠. 80년대는 누구죠? 군사정권의 핵심, 네, 핵심 중에 한 명이 전두환 정권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전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성을 위해서, 네, 차별성을 위해서 헌법을 네, 개정을 많이 했죠. 그 전에 헌법은 1972년 유신 헌법이었죠, 여러분.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정희하고 원래 뿌리는 같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랑 뿌리는 같지만 박정희가 79년에 서거당하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네, 전두환이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속 이 명칭을 까먹어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제가 싫어하나 봐요. 그 사람을. 하여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1980년에 집권하면서 네, 헌법을 고쳤죠. 제8차 개정 헌법이죠, 그게. 그리고 제5공화국이 시작되는데 자, 이 행복추구권이 그때 들어왔어요, 여러분. 군사정권의 연장인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하면서 어떤 군사정권의 연장 선상에서 국민의 어떤 분노를 제 생각이에요. 네,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 헌법을 개정을 할 때 자, 헌법에 있던 기본권 조항의 어떤 개별 법률 유보 조항을 많이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헌법 제10조에 네, 이 행복추구권을 네, 추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추구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면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신의 비밀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든지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거 다 제한받아도 그 기반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 추구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그렇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자, 이 행복 추구권은 모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국가 권력이 어느 분야의 기본권을 침해하든 이 행복 추구권은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해당 기본권 외에도 이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권리 구제를 뭐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요? 네, 헌법재판소에.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추구권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중요성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도 현재 뭐죠? 기본권의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타자, 그렇죠. 1번 타자로 나와 있는 거죠. 제10조에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은 아이러니하게도 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할 때 이것을 넣었다. 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어떤 행복추구권의 한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신 거죠, 여러분. 자, 이 미국 버지니아 인권선언에서 최초로 이제 이런 행복들을 규정을 했고, 네, 이것들은 그냥 아시면 되고요. 자, 이 행복추구권의 의의를 볼까요, 여러분? 그럼 과연 이 행복추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복추구권의 개념이 뭐냐? 도대체 뭐가 행복추구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먼저. 자,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다의적인 개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행복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 그렇죠. 개인별로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에 살아야 행복하고 이게 행복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행복은 기본적으로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다의적인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각 개인의 어떤 인생관이라든지 세계관에 따라서 그 인식이 당연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 오늘은 제가 이게 행복이라고 느꼈다면 내일은 또 그 행복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어떤 개념들이. 그렇죠. 안 그런가요? 배고플 때 밥 한 번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일이 저 같은 경우에 일이 엄청 바쁠 때 망중한이라고 잠깐 뭐 이렇게 산책 갔다 오고 그다음에 어떤 제가 이제 그 뭐죠? 산림욕을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도 이제 광릉 수목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이제 한 번씩 나가서 그 산림욕 하고 오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이게 행복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서울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 고향인 어떤 지방에 가서 낙향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행복한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행복도 제 인생관 세계관에 따라서 그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뭐죠?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 있죠. 뭐죠? 여기에서 행복, 즉 우리가 여기에서 이 행복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행복뿐만 아니다. 네, 정신적인 행복까지도 이 포괄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복 추구권에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는 것 이외에도 멘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네, 이 정신적으로 행복한 것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이 보장하는 범위에 속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뭘 가지고 싶은 것도 행복이지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자체도 뭐다? 행복이다.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 정신적까지 합하면 대단히 뭐죠? 어, 방대하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자, 행복 추구권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행복 추구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기본권 체계상 행복주구권. 자, 기본권 체계상 행복주구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제10조부터 39조까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1번 타자 제10조에다가 뭐죠? 행복추구권을 넣어놨죠,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 추구권을 자, 헌법재판의 중고 규범으로서 병렬적으로 적시. 자, 때로는 행복 추구권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기본권성을 인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떤 국민이 자기가 가진 기본권적 인권을 침해를 당했으면 그 침해를 배제하고 구제를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헌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헌법재판의 중고 규범으로 병렬적으로 적시해서 중고 규범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이해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행복 추구권만을 따로 떼가지고 이 행복 추구권을 어떤 독자적인 기본권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네, 헌법재판의 어떤 중고 규범으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헌법재판소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헌법 제10조에 네, 뭐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헌법적 분쟁을 해결을 할 때에, 결정을 할 때에 이 두 개를 병렬적으로 명시를 해서 적시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복추구권만을 따로 떼가지고 이 행복추구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성으로 인정해서 자, 그것만으로도 헌법재판의 중고기범으로 즉 헌법재판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어떤 입장, 태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다음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그다음에 성적 자기 결정권, 그다음에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이 함축.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도 파생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긴 했지만 이 행복 추구권을 통해서 파생할 수 있는 즉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의 기본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헌법 제37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경시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헌법 제 10조부터 39조 이 기본권 규정은 열거 규정이 아니고 예시 규정인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기본권이 있는 거죠. 그 기본권을 헌법재판소에서 찾아낼 때 물론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인권을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뭐죠? 이미 뭐죠? 있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어떤 기본권에서
그 기본권에서 파생을 시키는 거죠. 아, 행복추구권에는 행복추구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행복추구권과 관련되는 다른 기본권들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행복추구권의 어떤 파생 원칙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떤 개성의 자유로운 자기 발현권, 자기가 무엇인가 뭐 하고 싶은 거, 패션, 뭐 머리 스타일, 뭐 전부 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속하고, 그다음에 성적 자기 결정권. 최근부터 문제가 되게 많이 이슈가 많이 되죠. 자기의 어떤 성적인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자, 이것도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어떤 우리의 기본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 그렇죠. 소비자가 어떤 것을 살지는 뭐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자기가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행동하는 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뭐죠? 민법의 어떤 대원칙인 계약의 자유도, 그쵸? 계약을 할 자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을 자유, 계약을 어떻게 할 자유, 자, 이 계약의 자유도 결국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파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행복 추구권을 우리 헌법 제10조가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행복 추구권 기본권에서 파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본권들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은 대단히 중요하고, 뭐, 평등권, 그렇죠? 평등권, 뭐, 자유권, 그다음에 뭐 참정권, 네, 이런 쭉 뭐죠? 네, 기본권들이 많이 있죠. 뭐 통신의 비밀의 자유, 양심,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산, 뭐 이런 거 다 있죠, 여러분. 자, 이런 기본권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죠. 기본권 오브 기본권이죠, 여러분. 네, 이 행복추구권은 물론 기본권성도 인정을 하게 되지만 어떤 헌법의 이념이라든지 헌법의 기본 원리와도 같은 게 이제 행복추구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의 지도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발음이 꼬였네요.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이 기본권성을 가진다 이런 거죠, 여러분. 헌법의 지도 이념은 네, 기본권성이 없죠. 그러나 헌법의 지도 이념 같은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인 기본권성을 가진다. 자, 기본권성을 가진다는 말은 뭐예요? 내 권리가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 권력으로부터 무언가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권성은 인정받기 때문에 권리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건 권리가 침해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권성이 인정받느냐, 기본권성을 인정받지 못하느냐는 네,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나의 기본권을, 저의 기본권을, 여러분의 기본권을,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네,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밑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몇 개 볼까요, 여러분? 자,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을 제한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없어졌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친생 부인의 소 제척 기간을 다해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규정은 자, 부의 인격권 및 행복주권을 침해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거죠. 친생 부인의 소 제척 기간 뭐죠? 친생 부인이 뭐죠?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소송, 그렇죠? 그 제척 기간을 자, 그 다해 출생으로부터 1년간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뭐죠? 그 사람 내 자식이 아닌데 내 행복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죠. 안날로부터 1년이니까. 그렇죠. 1년은 너무 짧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본 거죠,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은 어떤 부의 인격권이라든지 행복주권을 침해한다고 봤고, 그다음에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자,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이제 당사자가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자체를 행복추구권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 야, 그것도 행복추구권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따라서 이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자,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포함하죠. 그렇죠, 여러분?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 행복추구권은 이 구체적 표현으로서 결국에는 어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든지 그렇죠.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법적으로 책임을 뭐죠? 지지 않는 선 내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그다음에 내가 내 개성의 자유로운,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개성의 자유로운 발용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행복주권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 행위에 내에서는 이런 근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여러분. 기부금품, 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도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계약의 자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계약의 자유도 행복주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서 파생하므로, 그렇죠. 자, 계약의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도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냥 행복추구권이라는 그 자체는 네, 웬만하면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나는 사람을 살인할 때 행복을 느낀다. 이거는 행복주권의 내용이 되지가 않죠, 여러분. 네, 그거 헷갈리면 안 되죠, 여러분. 자, 행복주권이라는 건 네, 범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사기를 칠 때 행복을 느낀다. 자, 이거는 행복주권의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서 사람을 살인하거나 또는 사기를 친다? 뭐라고 해야 되죠? 사기를 네, 속인다, 기망한다 이런 거죠. 네, 기망을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어떤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이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근거를 한다 치더라도 이거는 행복추구권의 내용, 즉 보호 범위에는 뭐죠?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쉬는 시간 없이 쭉 갈게요, 여러분. 네. 한 방에 끝낼게요, 여러분. 자, 행복주구권의 그다음에 법적 성격. 자, 첫 번째로 행복주구권의 이의를 받고, 자, 두 번째로는 이 기본권 체계상 이 행복주구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이걸 받고,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 행복주구권의 법적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즉 기본권성. 행복추구권만을 따로 빼서 이거를 기본권성을 인정할 것인가? 즉 뭐죠? 침해를 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이 기본권성을 인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인정할 경우에는 그 성격을 어떻게 정립을 할 거냐? 그 성격이 뭐냐 도대체 인정할 경우에는. 자, 이런 거죠. 이런 문제에서 논란이 제기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학자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기본권성을 인정해야 된다. 또는 뭐 기본권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어떤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아까 뭐죠?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어요? 국가적인 기본권성을 다 인정한다 그랬죠, 여러분. 네. 학자들은 나눠져 있지만 어찌됐든 그 뭐죠?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네. 일단 결론은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네. 네. 행복주권의 법적 성격은 어떤 기본권성을 인정한다. 그럼 기본권성을 인정하긴 하는데 그 기본권 성격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라는 어떤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거기에서 기본권 인정설, 기본권 부정설,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 자,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별적 구체적 기본권, 즉, 뭐죠? 헌법 제10조부터 정확히 36조까지, 그렇죠? 이 36조까지의 어떤 기본권은 물론 그 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자유와 권리, 여기서 자유와 권리는 뭐죠, 여러분? 기본권이죠, 여러분. 기본권. 자,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자, 포괄적 기본권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어떤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그 개별적 국제적 기본권은 포함하는 건 물론이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그 기본권까지도 그 내용으로 한다. 행복주권의 내용으로 한다.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우리나라 헌법 제37조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헌법에
10조부터 36조까지 열거되어 있는 그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 다 포괄하고도 플러스해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고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기본권 그것조차도 이 행복추구권 내에 다 포괄이 된다.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복추구권을 어떤 기본권성도 인정을 하지만 어떤 헌법의 지도 원리나 지도 이념으로 보는 것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기본권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가 되든지 행복추구권은 무조건 침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즉 행복추구권이 무조건 침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뭐죠? 행복추구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에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는 뭐예요? 뭔가 받는 거죠. 돈이라든지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결국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 소극적이라는 거죠. 적극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행복 추구권은 적극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국가에다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해요. 돈이라든지 어떤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그걸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행복 추구권이라는 건 국민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신의 급부를 국가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죠. 그런 의미의 성격은 아닌 거죠. 이 법적 성격이라는 게. 행복 추구권은 단지 소극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너 국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너만 조용히 있으면 나는 행복해.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적극적인 게 아니고, 네, 내가 내 행복을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이제 행복 추구권의 어떤 법적 성격인 거죠. 즉 국민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어떤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어떤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행복 추구권의 법적 성격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행복 추구권을 뭘로 보고 있어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헌법에서 10조부터 36조까지 예시하고 있는 그 기본권 플러스 헌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기본권까지도 다 포함하는 게 뭐죠? 행복 추구권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건 포괄적 기본권이다라고 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첫 번째 태도고, 자,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성격을 얘기를 할 때 국가에다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급부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국민이 무엇인가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 너만 좀 가만 좀 있어줘라. 네, 그렇죠.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그렇죠. 국민이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국가 너만 가만히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너만 나에게 태클 안 걸면 돼. 이런 거죠. 자, 이런 소극적 성격으로서의 어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행복체육관은 재밌고 또 교양 수업이긴 한데 너무 전공 틱하게 전공 냄새가 나게 전공의 향기가 나게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러네요. 네, 여튼 자, 그럼 행복체육관의 주체는 뭐냐? 행복체육관의 주체는 뭐냐? 자, 인간의 권리. 이 행복체육관은 인간의 권리인 거죠.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뭐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따라서 이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자연인인 내국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연인이 뭐죠? 이렇게 숨쉬고 있는 사람을 우리 자연인 그러고, 자, 뭐죠?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너는 사람이야라고 인정하는 건 뭐죠? 법인인 거죠. 네.
행복추구권은 자, 인간의 권리로서 자연인인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자, 포함된다. 그렇죠. 외국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효력, 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그렇죠, 여러분. 행복추구권이 기본권성이 부정되더라도 이거는 헌법의 어떤 지도 이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 이게 바로 국가 권력인 거죠. 그렇죠.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헌법에서 자, 입법은 국회에, 그렇죠. 행정은 뭐죠? 정부에, 사법은 어디에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40조, 66조, 101조, 111조.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입법, 행정, 사법이 당연히 행복추구권의 영향에 들어가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고, 자, 헌법의 지도 이념, 기본 원리 같은 이 행복추구권의 효력은 당연히 국가 권력, 즉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직접적으로 구속을 하죠. 결국은 자, 국가 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이 자신의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려고 할 때는 뭐죠? 행복추구권을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이 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자, 구속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법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자, 사인 사이에서도 자, 적용이 된다. 사법상 일반 원칙에 사인 사이에서 적용된다. 간접 적용설. 뭐죠? 그러니까 그리고 입법행정사법이 모든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헌법에서는 야, 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돼라고 직접적으로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자, 사법상으로는 어떤 민법이라든지 뭐죠? 그런 뭐 친족 상속법, 자, 이런 법률을 통해서도 이 행복추구권의 효력을 사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민법의 어떤 계약의 자유도 있고, 자,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헌법에서 사인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법률에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적용설이 된다. 즉,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행복추구권은 자, 직접적으로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기도 하지만 또는 사법상으로는 일반 법률을 통해서 일반 그 사인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오늘 요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네. 좀 머리가 아프신가요? 네.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네, 어렵지는 않을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개별 기본권으로 들어가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교양인데, 그렇죠. 교양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내용이 교양처럼 할 수 없는 내용 같기도 해요. 네,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충분히 잘 따라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행복추구권의 내용 다섯 번째로 보면, 자, 행복추구권의 내용 아까 좀 전에 봤죠, 위에서.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 다음에 개성의 자유로운 인격 발용, 그렇죠. 개성의 자유로운 발용권이 결국은 자유로운 인격 발현이죠.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그렇죠. 소비자의 어떤 자기결정권이라든지 또는 성격 자기결정권, 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평화적 생존권이라고 있는데, 자, 최초에는 자, 2006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평화적 생존권, 즉 평화롭게 세상에서 뭐죠? 살 수 있는 권리, 즉 평화적 생존권이에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세상에 살 권리. 자, 이 평화적 생존권을 어떤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봤는데 2006년에는 근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변경했어요. 네, 2009년 3년 뒤에 결정을 변경을 해서 아니다. 이 평화적 생존권은 자,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네, 봤습니다. 바꾼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 여러분? 네, 이 평화적 생존권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다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튼 뭐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가 2006년에는 오케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라고 했다가 2009년 즉 3년 뒤에는 결정 변경을 통해서 no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던 거지.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재밌는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헌법재판소는 그렇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아,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바로 그거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 네, 범죄 행위만 아니면 남에게 법적인 책임을 질 만한 행동이 아니면 그 대안, 그 선까지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이다. 즉, 자기 자유, 부자기 자유 둘 다 포함된다. 자기 자유가 뭐죠, 여러분? 무엇인가 하려는 자유, 그렇죠. 그다음에 부자기는 뭐예요? 무엇인가 하지 않을 거라는 자유, 그런 거죠. 이 자유는 그렇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는 내가 무엇인가 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내 의사에 반해서 내 행복에 반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는 그거 하기 싫어. 이게 저 행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는 어떤 자기 또는 부자기의 자유가 다 포함된다.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법적 성격은 당연히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자기결정권과 관련됐죠.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그렇죠. 그렇죠. 자,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되어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자, 행동의 측면,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은 결정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불교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긴 하지만,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어떤 행동의 측면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어떤 자기결정권은 뭐죠? 결정 측면에, 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는 뭐죠?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 가능하죠. 헌법 제37조 제2항이 뭐라고 되어 있죠?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자, 그래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한이 가능하다. 지금 강의 안에는 그냥 제가 단순히 헌법 제37조 2항이라고만 써놨는데,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동시에 또는 독자적으로, 그렇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무엇인가 내 개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동시에, 네, 권리가 추구될 수도 있고 또는 독자적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결정권, 자, 개인이 자신의 삶의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냐면 네, 자기결정권 이런 거죠. 자기결정권. 법적 성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인 거죠, 여러분. 그게 자기결정인 거죠. 자, 주체는 자연인, 자, 법인이나 사자는 주체가 될 수 없음. 그렇죠. 사자는 주체가 될 수 없겠죠. 망자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이니까 주체가 될 수 없고, 자, 자연인이라든지 법인이나 죄송해요. 네. 자기결정권. 네. 자, 왜 이렇게 써놨죠? 는 자연인, 법인이나 사자는 주체가 될 수 없음. 그렇죠. 자기결정권. 그렇죠. 주체는 자연이나 법인. 이거 제가 문장을 좀 애매하게 써놔서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자, 자기결정권, 자연이나 법인. 그 다음에 사자는 주체가 될 수 없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맞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추구권의 제한을 볼까요, 여러분? 자, 행복추구권. 자, 행복추구권이라고 할지라도 자, 반사회적, 반자연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 전통문화로 인식되어 온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여 이를 남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적어도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전통 관습에 반한 행복추구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 뭐죠? 1991년 89홈마 204 결정에서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행복주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반사회적이거나 어떤 반자연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 그 다음에 전통문화로 인식되어 온 국민의 어떤 법감정에 반해서
이 행복주권을 추구한다라고 남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와는 물론 어떤 타인의 행복주권을 침해하는 거나 방해할 수도 없으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적어도 어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자, 전통과 관습에 반한 행복주권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게 자,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당연히 이 행복주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고, 그러나 뭐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즉 행복추구권도 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이 세 가지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뭘로 제한될 수 있어요? 법률로서, 이거 빼먹었네요. 법률로서 네,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네,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자, 네. 자, 네,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달렸는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행복추구권을 얘기를 했고요. 네, 저도 2주 만에 하니까 3주 만이죠. 네, 중간고사 쉬었고 제가 저번 주에 제 개인 사정으로 좀 휴강을 했고, 그래서 3주 만에 한 것 같은데 3주 만에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처음 이제 한 것처럼 좀 되게 어색한데, 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네, 날씨가 좋은데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네, 건강 유의하시고 네, 너무 공부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네, 공부 너무 공부에 매몰이 돼가지고 네, 본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좀 그러니까 네, 여러분 뭐 힐링도 하시고 네, 산책도 하시고 네, 그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네, 그 다음 평등권이죠, 여러분. 평등권으로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